비 오는 날의 노화집입니다. 예. 이 노화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붕입니다. 저렇게 이제 그렇게 얼기설기 나무로 올려놨는데 그래도 빗방울이 새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호시남의 역사산책 안산자락길 1편 중에서 인왕정치 사색 구간을 사색하고 있습니다. 사색 구간 중에서 제4구간입니다. 예, 이제 여기가 4구간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길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노화집이 있어요. 어떠시? 네. 노화집에서 건축 공간을 들여다보다. 네, 개요 한번 소개시켜 주셔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 건축은 원래 인간을 갖다가 그 생활 방식을 규정하는 이제 공간의 틀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구간을 걸으면 노화집이 이제 있기 때문에 되게 건축과 그런 인간 관계 이걸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흔히 이제 건축은 인문학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노화집 좀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생소한 부분이야. 노화라는 게 어떤 재료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노화집이 어떤 집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가요? 예. 되게 이제 건축 양식에서 보면 되게 건축 재료는 그 주변의 자연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노화집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나무를 얇게 깎아서 잘라서 네. 그걸 이게 지붕으로 올려놓은 건 상태가 노화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네네. 있습니다. 이 노화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붕입니다. 저렇게 이제 그렇게 얼기설기 나무로 올려놨는데 그래도 빗방울이 새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붕의 형태는 대부분 이제 그 원시 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상에서 이제 사는 그와 같은 방식이었는데 네. 제일 먼저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건축을 개선하고 좋은 방향 유지시키면서 바람과 추위를 막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와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파트라는 최고상의 이제 그 건축물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모두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그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토담지에 네. 살 때 불이 나면 네, 네. 그 문짝을 발로 차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문짝이 발로 차면 떨어져 나가니까. 네, 네, 네. 그 요즘은 문짝이 다 쇠로 돼 있어서 발로 차면 발만 아프죠. 그렇죠. 화학 물질 그렇게 해서 연기로 죽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그렇게 네. 잘 사는 우리가 이점이다, 편리성이다 했는데 반대 급부로 생각해 보면 그거에 따른 불합리성과 모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간을 오히려 죽음으로 네. 몰아넣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노화집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 거는 현대 건축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점 속에는 많은 또 우리가 이렇게 겪는 그러한 불편함, 또 불행, 불운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간과되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어쨌든 제목 자체를 노화집에서 건축 공간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여기서는 이 구간을 걷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건축은 실제로 그 건축이 대부분 그 역사 문화를 갖다가 규정합니다. 네. 건축 양식이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면 문화가 선진적인 방식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떤 역사성을 갖고서 그 인간의 삶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징기스칸이 네네네. 실제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네. 왜 쉽게 그렇게 사라졌을까 이렇게 이제 할 때 어떤 학자는
그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그 몽고 방식의 네네. 예, 그 집이 유목민들이 만든 그 집이 네네.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게 정착용이 아니고 거주하며 유목의 단계마다 이동하면서 그렇게 네네. 쉽게 거주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그게 문화를 생성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이나 그러는 것들을 규정하지 못해서 역사에서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 그러니까 원제국이 실제로는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네네네. 별로 남겨진 게 없는 문화가 없는 예, 문명이 없는 네.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몽고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한 것은 맞으나 그네들의 어떤 유목성, 이동성, 노매드 네. 이런 부분 것이 침략일 때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또 이제 그래서 특정한 문화, 특정한 문명권을 접수를 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와 같은 문화와 문명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 건축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 부분 것의 문화를 수용하거나 이식하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네, 우리가 지어놨을 때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 건축을 가서 보면 네, 대부분 이제 그게 상당히 웅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주 높이랄지 그다음에 거대하게 짓습니다. 그거는 어떤 공간이 건축이 어떤 권위와 위세를 갖다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앞에 서면 굉장히 인간이 초라해 보이고 별게 아니다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 네, 반대급부로 그 궁궐을 보고서 네. 굉장히 권위를, 크고 네. 아주 권위적이고 위세가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그러니까 개인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그 건축물에 부속시키는 그런 그와 같은 감정. 그게 건축 심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러는 것들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몽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 건축이랄지 이런 데에서도 자꾸만 그렇게 건축물을 크게 짓는 이유는 그런 위세, 네, 왕권의 위세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웅장하게 자꾸만 짓는 겁니다. 그러면 안산 자락길 제4구간에서 너와 집과 같은 그러한 소탈한 건축 양식 이런 부분 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동민족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거주성, 정착성을 이제 확보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제 그와 반대로 주변의 경복궁이라든지 또 어떤 이제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건축물과 아주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건축에 대해서는 그 역사성 시대 정신과도 이제 맞닿아서 이제 그걸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근대 전환기로 하면서 근대 사회로 전환하면서 네. 제일 그렇게 이제 수치스럽고 네.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 중에 한국의 건축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초가제비랄지 이러는 것들이 아주 네네. 부끄러운 건축물이었고 한옥이 부끄러운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네. 서양의 건축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저 딜쿠샤라는 데를 가보면 네네.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서양식 건축을 졌는데 네네. 근현대 사회 2층으로 그렇게 진 걸 보고서 모든 조선인들이 감동했고 그렇게 이제 따라서 네네. 그런 건축 벽돌로 그렇게 지어서 네네.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 있게 짓는 네네. 집들을 그와 같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를 이제 등한시하고 네네. 그랬는데 현대 관점에 들어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온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온돌은 지금은 아주 그 유럽 사회랄지 그다음에 네. 그 추운 지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난방기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실제로 우리는 다 파괴하고 없애야 될 그 부분이 우리 전통이 오히려 세계에서는 새롭게 해석해 가지고 한국 전통이 당시대의 최고의 그런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위대한 건축물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되는 겁니다. 지금도 외국인들 오면은 한국의 온돌 부분 거 경험해보고 나서 너무 좋다고 이제 하는 부분 것도 있고 지난주에 저 이제 북촌 한옥마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원래 우리 것을 우리가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방식이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억눌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은 우월성을 갖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무조건 서양을 따라 배우려고 했던 그런 시대 정신은 당시 조선 전통이랄지 동양의 것은 다 없애야 되고 네. 한국 거를 파괴시켜서 새롭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그렇게 돼 있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대화의 맹점이고 네.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고시남의 역사산책 안산자락길 1편 중에서 인왕정치의 사색 구간, 우리는 깊이 있는 사색에 스며들고 있는데 제4구간에서는 다른 구간과 달리, 그죠? 너와 집에서 건축 공간을 들여다보다를 통해서 고시남 서승갑 교수님의 깊이 있는 성찰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4구간이 갖는 좀 더 다른 의미, 이런 부분 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그 부분 중에 되게 이제 그 학자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네. 한국은 그렇게 돌이 많은데 왜 그 돌로 이렇게 짓지 않고 관하고 그렇죠. 예. 네네네. 흙담으로 해서 흙으로 소담집을 그렇게 지어서 네네. 제 조선 시대 때 그 써놓은 그 글들을 보면 선비가 가다가 네. 그 나그네인데 네네. 그 잠깐 머무를 것을 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잠이 들었는데 삼배 이불을 덮고 잤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마철 이런 때 됐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 흙벽에 네네네. 구멍을 뚫고 뱀이 들어와서 능구렁이들이 들어와서 다리를 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다. 너무 자연 친화적이어서 뱀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실제로 영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돌로 다 졌는데 왜 이제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썼던 그 에세이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영국은 실제로 그렇게 지을 수 있던 건 돌담이랄지 이렇게 네네. 건축했던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영국의 제국주의에서 식민지로부터 일어났던 착취된 그 예, 자본을 부가 가지고서 축적되니까 그런 건축물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돌을 쌓아서 그렇게 지을 여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산 활동에 종사하다 보면 여가 시간에 쉬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노동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부가 축적되지 못해서 네.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건축 공간도 건축을 보면 나라의 부를 짐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다 규정짓는 지금 건축이 제일 아름답고 정말로 효율적입니다. 어떤 재료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이 물건 또 아니면 구조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 상황 그리고 또 어떤 문화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건축 양식을 결정한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예. 산책길을 가면서 건축을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아주 독특한 길이었습니다. 예. 네. 인왕정치 사색구간 제4구간 너와 집에서 건축 공간을 들여다본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가면 너와 집 그냥 치는데 건축과 인간관계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생각해 보면 재밌는 그 에피소드와 네. 그러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축 공간 어느 정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 각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또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은 제5구간에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